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하는 외도 피해자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란 사건은 부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참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이런 메시지를 간과하죠. 그리고 외도 내용과 외도에 대한 의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분쟁과 갈등 상황을 지속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정 활동과 감정 노동이 심해지며 부부 사이 정서와 관계는 파국과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에 기존 외도가 지속되거나 새로운 외도가 발생하며 분거나 이혼의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죠. 부부가 이런 과정과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결과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적이거나 의존적인 외도 피해자의 경우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외도 행위자에게 몰입과 집착을 하기 때문이죠. 외도란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부의 삶에 대해 개혁과 변화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상대 배우자에게 종속과 의존을 함으로써 외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문제는 이혼 후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죠. 특히 부부 사이에 종속과 의존이 존재했던 분들의 경우 이혼 선택 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외도 직면 후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애착 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가족에서 어떤 애착 관계를 부모 혹은 형제 자매와 가졌느냐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외도와 같은 참사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죠. 이에 평소 애착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과 고통을 직면하면 회피적 애착관계나 의존적 애착관계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외도 직면 후 이혼을 선택해도 자신의 애착관계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이혼 후 더 어려운 상황과 직면할 수 있죠. 특히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몰입, 집착, 종속, 그리고 의존하는 외도 피해자의 경우 애착관계 손상이 원가족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결혼 후 핵가족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손상된 애착관계로 부부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면서 애착관계는 다시 손상되게 되죠. 둘째, 기질, 성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기질 성격 검사를 실시해 보면 기질적으로 혹은 성격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질이나 나쁜 기질 혹은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은 없다고 생각하는 상담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취약한 기질과 성격을 가진 분들은 있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하는 분들은 기질적으로 그리고 성격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발달한 부분이 있거나 미성숙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을 하면서 외도 행위자가 변화되는 듯하면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파국과 파멸만 남았다고 생각하죠. 이에 모든 것을 외도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이어가며 소진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넘어서서 심리적 자립과 독립이 되지 않다 보니
이혼 생활 그 자체가 불행의 연속이 될 뿐만 아니라 재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 유사한 사람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기질과 성격을 만족시킬 사람만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하는 분이 당신이라면 당신의 기질과 성격 중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외도 행위 유무의 가치 판단적인 부분과 무관하며 당신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실존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죠. 셋째, 가스라이팅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할 경우 부부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스라이터는 외도 행위자가 되고요. 가스라이팅은 외도 피해자가 되겠죠.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적 그리고 의존적 태도를 보이면 외도 행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외도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외도 행위자의 언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으며 외도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주고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게 만들죠. 대표적인 경우가 기존 외도의 연장이나 새로운 외도의 재발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외도가 재발되어도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하기에 외도 재발에 대한 경각심, 감수성 그리고 민감성은 생기지 않죠. 이에 외도 피해자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맛보는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외도 피해자의 종속과 의존 그리고 몰입과 집착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부부관계는 파국과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꼭 받길 바랍니다. 여기에 부부가 함께하면 최상급이지만 외도 행위자가 상담 치료에 소극적이거나 비자발적이라면 외도 피해자만이라도 상담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애착관계적으로, 기질과 성격적으로 취약하고 가스라이팅이 존재하는 부부가 당신 부부라면 상담 치료는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신의 증상이 외도 행위자에게 몰입과 집착, 종속과 의존적인 태도라면 더더욱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도 직면 후 이혼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앞의 내용과 유사한 성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상담 치료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 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홧김에 그리고 감정 반사적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이혼 후 재혼을 선택할 경우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며 상황은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회의와 포기,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며 후회와 자책으로 자아가 허물어지고 삶 역시 허물어집니다. 부디 저의 칼럼을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에게 종속과 의존하는 외도 피해자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